자, 299페이지 58번입니다. 자, 58번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58번. 이거는 이제 뭐예요? 자, 58번 이하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바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에 대해서 특히 집합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58번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등기소와 문제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관할의 문제라는 게 하나가 핵심이 돼요. 관할의 문제는 뭡니까? 원칙, 부동산 소재지에 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A 조건으로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관할의 지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놀아줘야 되고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체급이 같으면 같은 체급에서 하면 되고, A하고 B하고 체급이 A가 높다. 그러면 A 체급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관할을 지정하면 된다. 이게 대표적인 상급 법원장이 되겠죠. 그럼 1번 보죠. 등기사무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 여기가 포인트네. 원칙이다. 이번에 부동산이 여러 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건물에 하나지 토지에 하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 법원장으로부터 그래서 두 번째 줄 바로 관할의 지정을 받게 된다. 3번의 등기소에 그 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장은 그러면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뭡니까? 대법원장은 얼굴 마담이죠. 그러면 정지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특히 관할 위반과 관련돼서는 29조 1호와 관련돼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하면서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특히 요 4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씹어놔야 돼요. 질근질근 씹어놔야 돼요. 그래서 4번. 자, 5번에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을 간과하고 완료된 등기는 실체관계 일치하면 유효하다. 어때요? X에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봤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분명히 업무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 있는 등기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럼 정답은 4번에 관련돼서 4번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9번과 관련돼서는 공인중개사 파리 행태와 비슷한 유형이에요. 세 필지의 토지부터 향해 한 개의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보증 3개를 신축하였는데 그 토지의 관할 등기소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예요. 그럼 여기에서 체급이 높은 애는 뭡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죠. 그럼 수원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누가 됩니까? 서울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59번은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8회 출제 문제와 유사한 문제니까 꼭 한번 문제 59번에 대해서는 꼭 한번 풀어달라는 거. 59번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리피트 한번 해놓으시고요. 문제 58번과 관련돼서는 4번 지문을 마다 확인해 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60번의 등기소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할 변경이란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에 이루어가는 것을 관할의 변경이라 그럽니다.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경우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건물 대지 일부에 대해서는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관할 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관할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의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제시를 하면 된다.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관할의 변경 문제가 있다.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일어나는 거, 이송하는 것. 그럼 여자의 변신은 뭡니까? 무죄죠. 그래서 변경 등기는 변신, 신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60번도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문제 61번으로 우리가 가보죠. 문제 61번. 자, 문제 61번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대법원장은 일정한 등기구역을 일부나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전부, 거기까지 잘라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등기 사건에 대해서 관할 자체를 다른 등기소에 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인권자는 대법원장이만 그거 하나 축제해놓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소의 관할이 바뀐 경우 정정 관할 등기소는 당의 등기 기록을 다른 등기소에 이송해야 된다. 이게 관할의 변경 문제가 되겠죠.
하나의 변경이란 공동담보 목록, 공동재단 목록 등도 다른 등기소에 이상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등기 기록과 부속 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등기 기록과 부속 서류 멸실 방지 처분에 대해서도 누가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거. 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기 사무 등 대법원장은 등기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문제 61번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62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각 월부에 기록할 등기사항이 아닌 것.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등기부와 관련된 문제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각구, 표제부에는 권리냐 사실이냐 사실. 각구는 권리고 소유권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62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각구 또는 얼굴에 기록할 등기사항이 아닌 것. 신청서의 접수번호, 접수의 어느일이 기록된다. 우리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죠. 맞고요. 등기권리자 법인 아닌 사전 재단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 대의 표시와 대의 연인,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마다 주등기. 그래서 해당구라는 것은 소유권이면 같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면 얼구가 되겠죠. 그래서 자 5번은 봅시다.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대지권 등기는 뭡니까? 바로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기는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기록되느냐? 바로 구분 건물 표제부에 기록되죠. 근데 문제가 각 월구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꼭 우리가 62번에서 꼭 잡을 거는 뭐냐? 대표적으로 요 4번하고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 5번 지문을 꼭 확인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요 4번 지문은 24회 때 2.5점짜리가 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 등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등기관에 대해서는 뭡니까? 등기관은 세자죠.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되고요. 자,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권자가 되고 업무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관은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성이 입에 들 가능성이 커요. 그 정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대표적으로 업무 처리 제한,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죠. 우리가 당숙과 관련돼서 5촌이다. 재척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 아버지 등기를 꼭 해주고 싶다. 등기 증인 2인을 내세워 참여 조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과거의 부인이었던 자, 그러면 이혼 여자도 전처로서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 의미. 업무 처리 제한 사유에 입에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서 등기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63번의 등기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관이란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을 말하며 일단 잘라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한다. 1번 지문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놔야 돼요. 이 1번 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등기관의 지정권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 등기소장이나 등기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더라도 보직 명령만으로 당연히 등기관이 되며 등기관이 업무 처리 제한에 규정된 위반하여 참여 없이 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기록한 경우에 당연 무효의 등기가 된다. 그래서 요 3번은 X가 되겠죠. 업무 처리 제한사에 위반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에 대해서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4번의 등기관은 업무에 대해서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등기관은 공무원이 되겠죠. 자, 5번의 등기 신청인이 본인, 자기죠.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또는 배우자 등이었던 자가 과거죠. 등기 신청인이면 업무 처리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3번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1번과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문제 64번에 대해서 등기 기록사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꼭 점검해 놔야 됩니다. 등기 기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기록에 개설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 기록에 부여해야 된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사람이 갖다 대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게 부동산 고유번호입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가 되죠. 아마 우리 지적 파트, 등기 파트, 토지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이번에 구분 건물의 대지권 표시입니다. 대지권 표시는 각고 얼구가 아니라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 해제된다. 그래서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 그래서 2번 3번의 표제부 등기를 할 경우 신청 연월일 사실 접수번호 X죠.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아요. 등기 목적 X.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특히 이 지목을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지목은 건물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게 되겠죠. 5번의 각구는 소유권이죠. 신청 접수 엽수일 접수번호 권리자 및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 연월일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각구는 소유권이죠. 그러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꼭 잡아둘 거 2, 3, 4 요 세 개 지문은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지문에 대해서. 자, 문제 65번입니다. 각구에 기록할 수 있는 것. 각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다? 소유권이죠. 임차권 얼구네요.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한 대물 반환 이야기인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소유권 유보부무예요.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됩니다. 자, 여기와 조심해서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소유권이면 각구고 소유권 이에 걸리면 얼구예요. 담보 가등기는 각구. 그래서 2번 조심해 놔야 돼요. 건저당 그러니까 이거는 얼구네요. 부동산 분할이나 건물 증축의 경우 요거는 이제 표제부가 되겠죠.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이니까 요거는 얼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65번에서 특히 2번 지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가등기는 뭡니까? 각구 얼구예요. 각구로 기록할 수 있고 얼구도 기록할 수 있고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서 얼구에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65번 특히 2번을 조심하라.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자, 문제 66번입니다. 자, 등기 기록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의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 기록되어 있다. 맞고요. 소유물에 대한 담보가 등기, 판매, 가구의 행해지나 좋아요. 신탁 등기는 얼구에 기록한다. 신탁 등기는 소유권의 주등기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얼구가 아니라 가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3번의 가등기. 각구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도 기록할 수 있고 처분 제한 등기도 소유권이면 각구고 소유권 이해 걸리면 얼구죠. 각구 또는 얼구에 기록한다. 3번에 4번의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 기록용 표제부에는 건물이죠. 서재, 지번, 면적, 구조, 종류를 기록하나 지목은 기록하지 않는다. 지목은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지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제부에 행하는 사실의 등기란 부기등기,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 요 지문에서 버릴 게 있습니까? 아니요. 65번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5번. 요 5개 지문 모두 다 소중한 지문으로서 요 46번은 꼭 한번 풀어둬야 됩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66번에 대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에 대해서는 뭐 폐쇄 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67번과 관련돼서. 자, 폐쇄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폐쇄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는 현재 등기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폐쇄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며 다만 폐쇄 후 30년이 경과하면 폐쇄 등기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을 녹화한 후 마이크로필름을 영구히 보존하고 폐쇄 등기 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등기부가 폐쇄되면 등기부에는 어떠한 사항도 적을 수 없으며 전세권 말소라는 게 있네. 말소라는 것은 권리적 측면이죠. 이거는 등기부의 폐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소 그래서 이제 종전 사항을 좀 말소하는 거지. 그럼 정답은 4번이에요. 만약에 건물이 멸실됐다면 그때는 폐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의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열람에 관한 규정은 폐쇄 등기 기록에 준용되므로 폐쇄 등기 기록도 일반 등기 기록과 마찬가지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과 관련돼서 68번입니다. 68번. 자, 인터넷에 이용한 등기 기록과 열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태를 인터넷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 우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사항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인터넷만 등기,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신청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번이 이제 종종 출제되니까 4번 확인해 주시고 5번에 대해서는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요 4번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 놓으면 좋겠습니다. 69번이네. 자, 등기 기록의 보존 기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우리가 작년에 이제 2.5점짜리 비슷한 문제가 되겠네요. 69번은 특히 연구 보존에 대해서 꼭 한번 잡아두세요. 그럼 한번 볼까요? 등기 기록 폐쇄 등기, 매매 목록, 도면 편철장. 도면 편철장 자체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도면에 대해서는 연구 버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청서 접수장, 신탁건부 주잖아요. 신탁건부는 5년 보존 장부가 아니라 뭐예요? 연구 보존 장부라는 거. 그러니까 69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보존 쪽에 초점을 맞춰라. 69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신탁건부는 연구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69번에 대해서는 연구 보존 기간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70번이죠. 등기 서류 보존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의 공동담보 목록 나왔네요. 그러면 뭐예요? 10년간 보존한다. 틀렸죠. 우리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작성해주고요.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게 작년에 출제가 됐고 공동담보 목록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70번의 1번. 요건 우리가 의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 71번입니다. 자, 문제 7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뭡니까? 좀 점검해 놔야 돼. 등기사항 증명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전부 증명서 하나하고 일부 증명서. 크게는 우리 전부 증명서는 현재 유효사항, 말소사항,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증명서에 대해서는 특정인, 지분 지령,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현재 소유 현황이 있겠죠. 그래서 일부 현재 소유 현황, 등기사항 일부 특정인 지분,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또 하나를 고친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재 말소사항 포함. 이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5개가 있는데 전부 2개, 일부 3개. 그래서 크게는 전부 일부로 나눠지고 전부는 2개라서 현재 소유 현황, 그 다음에 말소사항 포함,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로는 대표적으로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그 다음에 현재 소유 현황 이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71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6페이지 가니까요. 해설이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로서 등기사항 정무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말소 포함 2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로서 현재 소현황, 특정인 지분 취득 이력.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72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72번은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것만으로 허용된다. 아니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뭐 크게 만자가 의미가 되죠. 자,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1번의 X입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두시고 특히 3번 지문을 보죠.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줄쳐 놓고요.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 3번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겠네요. 3번 꼭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은 등기관의 번호 앞에서 해야 된다. 면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 방법으로 따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리고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요 72번과 관련돼서는 요 3번의 주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자, 문제 73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푸는 것들은 절차적 측면이니까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관계를 원하는 거니까. 인터넷에 한 등기 기록의 열람 등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른 것은 등기 기록의 열람 나와 있네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사건상, 사건 진행 상태 확인, 등기 사건 접수 및 처리 사실 전자우편 고지, 등기 기록의 발급. 자, 발급 확인.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등기소에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본인이 꼭 한번 그냥 낯설지 않도록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74번입니다. 자, 문제 74번에 대해서는 요거는 한번 꼭 좀 풀어놔야 됩니다. 등기 기록의 구성과 기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유권이 대지권이래. 그러니까 을구가 아니라 갑구가 되겠죠. 자, 이번에 피보증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정권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래요. 그러면 이때 가처분 등기란 소유권이거든. 그러면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기록해야 되고요. 전세권의 실행 중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소유권에 들어가겠죠. 소유권은 을구가 아니라 갑구가 됩니다. 특히 이 3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3번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3번도 3번에 대해서. 자, 가처분 등기는 갑구에만 기록한다. 소유권이면 갑구요. 소유권이 걸리면 을구, 갑구에만 기록한다. 4번 X. 자,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저당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을구에 기록되겠죠. 요 4번, 5번 지문도 꼭 확인해놔요. 이거는 권리질권으로서 저당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 권리질권은 대표적인 부기 등기라는 것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74번, 요거는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꼭 하나 전체적으로. 선생님, 저는 다 안 보겠어요. 그러면 3번하고 5번 지문에 대해서만 꼭 확인하는 연습. 자, 75번입니다. 자, 문제 75번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입니다. 75번에 대해서 집합건물. 요 75번은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본다. 구분 건물에 대해서 한 동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전부 각 전유 부분에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야 돼. 그럼 2번 X. 3번에 구분한 건물의 등기사항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해서는 한 동 건물 표제와 아까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1번, 3번 이런 것들. 4번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있어서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 표시 및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한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얼굴을 두고 있지만 저약상 공용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요 5개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75번은 별표가 5개짜리입니다.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76번. 요 76번에 대해서는 가볍게 문제를 풀어놓자고요. 틀리든 안 틀리든 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으니까.
자, 등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수장이란 등기 신청의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 목적, 신청인의 성명, 명칭, 부동산 개수, 등기 신청 수수를 기록하는 정보로서 전자신청인도 아니죠. 전자신청에도 둬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등기 신청 방법이 매단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죠.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이 이원화, 대등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번은 등기관이 등기부를 마쳤을 때 등산정보 처리적으로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하여 등기부 부본 자료를 법원 행정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2번은 맞네요. 2번과 관련돼서는 보조기억장치라고 그랬죠. 요 2번은 자, 2번은 꼭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3번의 폐쇄 등기 기록에 폐쇄된 등기 기록과 폐쇄된 등기 기록을 편찬한 정보도 포함되며 건물 등기 기록에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동담보 목록 편철자는 5개 이상으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세 첨부 정보로 제공한 담보 목록을 접수번호에 따라서 편철한 정보다. 요즘은 이제 편철장이라는 의미는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만 잡아주세요.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이라는 거, 그 의미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7번입니다. 자, 77번의 폐쇄 등기 기록이네.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기록은 등기는 전체하여야 하므로 더 등기는 폐쇄하지 아니하며 이번에 등기 기록은 폐쇄 사유에 따라서 새 등기 기록에 옮겨 적을 경우에 현재 의력이 있는 사항만 옮겨두게 된다. 갑질 일부를 을지로 분할 등기할 때 갑질은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구분 건물이 아닌 각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 각 건물의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갑질을 을지로 합병한다면 갑질은 당연히 폐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78번입니다. 자, 78번과 관련돼서는 이건 한번 풀어놓으세요. 바로 등기부 부본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 부본. 자, 등기부 부본 자료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는 대표적인 보조기억장치가 돼요. 보조기억장치로서 이게 튀어나옴으로써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됐다라는 거. 편철부가 폐지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요거 때문에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제도적 의의가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 다운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78번. 등기부 부본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하며 등기부 부본 자료는 서류 형태로 작성해야 된다. 아니죠. 전산정보 처리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2번이 X.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되며 등기부 부본 자료는 법원 행정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등기부의 정보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 운영체인과는 등기부 부본 자료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해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풀어놔야 돼요. 자, 79번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에 관한 설명 중으로 틀린 것은 등기부의 정보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복구 손실 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요. 자, 2번 체크예요.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손상 방지,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명령에 관한 법원 행정처장에 임해놨고요. 전번에 등기부의 정보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전산 운영체인과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조사한 후 처리 방법을 법원 행정처장에 보고해야 되며 등기부의 정보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 운영체인과는 종전 등기 기록에 의해서 등기부를 복구해야 된다. 아니죠. 등기부 부본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5번에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체인과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 행정처장에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해설에서 그게 오타가 하나 나왔어요. 등기부 부존이 아니라 부본으로 하나 건쳐놓으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의 등기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79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죠. 자, 80번입니다.
자, 등기에 관한 정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로 등기부 부속실이 멸실 방지 전문 명령에 관해서는 지방법원장에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에게. 자, 1번 X. 이번에 보전기간이 경과한 각종의 정부는 등기한이 임의로 폐기한다. 아니에요. 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만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네.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법원에 촉탁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송부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있죠.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부속서류 여기에서 검사가 압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등기부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2번의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근한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며 자, 지방법원장은 자, 무임 발급기가 나왔네. 무임 발급기 그러면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의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 기록의 열람 업무는 법원 행정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2번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 82번이에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5종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전부 2개, 일부 3개가 있었죠. 등기 기록의 내용이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해야 된다.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과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기 기록 중 각호 또는 얼굴의 기록이 없을 때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해야 되며 4번의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해당 나와 있고 아까 봤던 지문이고요.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접수가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 사수가 접수 중에 처리되었다는 뜻을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82번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꼭 풀어놔야 되겠네요. 82번 요거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83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인터넷한 등기 기록의 열람,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민원인은 등기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으며 다만 등기 기록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열람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에 민원인은 등기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한 서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 기록의 열람은 말소사항 포함 등기 기록 등본 형태만 제공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열람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전부의 형태를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 자, 83번까지 우리가 풀어봤어요. 우리 1장에서 요 마지막 시간에 풀었던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절차적인 측면인데 어떻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집합건물에 대해서 집합건물 양식 요거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집합건물은 반드시 나오니까 각구에 기록할 사항과 얼구에 기록할 사항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해두면 요 1장에서 마지막 시간은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또 하나 확인해둘 게 뭐가 있죠? 연구 보전 장부가 있죠. 꼭 암기를 해두시라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2장 등기 절차 부분으로 가겠습니다.